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상한가 간 일성건설입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일성건설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 올렸는데 작년에만 사실 적자폭이 제법 큽니다. 매출액은 줄어들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일성건설도 다른 저기들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회사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부채 비율 좀 높다. 부채 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회사들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그나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적자 전환이 큰 폭으로 되면서 제법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자산 대비 혹은 매출액 대비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1017억인데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죠. 매출액 대비로 시가총액을 따져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본총계 보시게 되면 자본총계 작년에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요. 자본총계가 지금 보시게 되면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덕분에 손해를 한꺼번에 많이 본 덕분에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원래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한 200%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이 약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러죠? 매입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여하튼 건설에서 그 빚을 지고 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파이낸싱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200% 정도는 가능한데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손해를 보면서 자기 자본이 많이 감소를 하고 그 덕분에 거의 부채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일성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신건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지건설이 있습니다. 세 종목 특징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오늘 그 연상 갔던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요. 상지건설이 일단 수익하고 매출이 매우 변동이 심합니다. 매출이 매우 변동이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천 몇백억 갔다가 작년 매출액은 2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있고 뭐 매출을 뭘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200억에서 1,7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닥이 어디 있었냐면 2025년 3월이에요. 얼마까지 갔었냐면 3,400원. 그러다 어디까지 갔었죠? 열 몇 배로 올라서 55,000원까지 갔다. 지금은 다시 10분의 1 가격이 돼서 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올랐죠. 바닥을 찍고 최근에 올라서 지금 9,800원 거의 만원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2배 정도. 자, 왜 그러냐면요. 다른 건설사들은 다들 뭐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기록이 있는 건설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렇게 한번 누군가 먹었던 흔적이 나와요. 먹고 소화다 시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움직여주는 종목이라서 지금 다시 매집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큰 바닥까지는 안 왔어요. 일성건설 보고 있었으니까 저희 일성건설부터 한번 더 봅시다. 동신건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성건설도 어떻게 보시냐 하면 주봉 보시게 되면요. 자, 크게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5천원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5배 갔다 왔어요. 그랬다가 지금 제자리 왔다가 다시 1,000원에서 1,800원 선까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일성건설도 한 5배 갔다 왔죠. 그 사이에 뭐예요? 거래량 터졌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이 대부분 소화가 됐다고 봐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다 거의 다 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 찾아와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일성건설 같은 것들을 단기로 보시지 않고 좀 올라가면서 먹어가는 것들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는 아마도 계속해서 바닥의 횡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뭐 제 판단이에요. 그냥 한번 먹고 나온 자국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동신건설도 어떨까요? 동신건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만들었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올려주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똑같아요. 지금 위치가 지난번 올리기 전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주봉에서 13,700원이었죠. 올라가서 몇 배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죠? 7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배. 상지건설 10배고요. 동신건설하고 일성건설은 5배 올라서 누군가 먹고 나온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 여기서 소화를 어느 정도 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집이 시작되면 조금씩 매집하면서 앞으로 다시 처음부터 작전을 짜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일성건설부터 마무리를 하시죠. 일성건설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자, 아까 보셨던 대로 주봉 보시면 제가 선으로 그어서 표시했었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거래량 만들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기는 다 내려왔다라고 보는데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지켜주기는 하겠지만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정책 테마로서의 기능이 얼마나 갈지에 따라서 일성건설이 어느 정도 더 강세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의 매집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중소형 건설주보다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세 종목의 특징이 그렇다. 최근에 한번 올라가서 5배 정도의 급격한 상승을 맞이하고 다시 거의 제자리에 와 있는 상태로 돌아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성건설 자체는 사실은 최근에 적자를 많이 냈던 것 제외하고는 그 전까지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매출이 좀 감소하고 그러면서 내려왔고요. 지금 올해 현재도 보시게 되면 매출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 3개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지막 매출을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한 4,000억대 중반, 4,500억 정도 내외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급격하게 뭐 영업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한 작년에 그 큰 손실을 만회하면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하게 올랐는데 이 강하게 오르는 것이 얼마나 갈지 아니면 조정으로 다시 갈지 그 부분들은 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텐데 그때쯤에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되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아직은 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직은 상당히 높아요. 450%대니까 제법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험 요소로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 물론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본총계에 비해서는 일단 PBR은 조금 높고요. 저기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고 하는 PS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아마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지건설이 저렇게 강하게 가주면 두 번째로서 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의 테마가 얼마나 수명을 가지고 가줄 거냐. 근데 다른 테마들이 올라올 것들이 많아서 얼마나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뉴스로서의 기능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흔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성건설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가격대는 뭐 지금 바닥에서요 1153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와 있어요. 예, 2배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두 번의 상승으로 2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기 좀 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1100원, 1200원 선에서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는 제법 강력하게 그, 수급은 제법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요소, 안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일성건설의 모양은. 어쨌든 간에 한번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면서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소화를 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게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확신은, 예, 뭐 여기서 다졌으니까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